영상 다 찍고 녹화까지 했는데 날아갔네. 일단은 업타치 멋있죠. 어린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감행한다는 이유로 표면적으로 한번 해체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런 문제들이 점차 굴마오다 수작인 꺼치의 입대를 계기 삼아 08년 2월 6개월간 이어져온 꺼치당의 안티카페 토벌은 막을 내립니다. 이들의 인보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좋게 보셨을 분들도 있겠지만 그 반대인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쳐봐요. 어린 학생한테 공갈을 쳐서 카페를 강탈한 뒤 1만에 가까운 인원이 조직적으로 타 카페를 공격하고 다닌다. 아주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이때는 이걸 안고도 매체들이 띄워줄 만큼 안티카페가 사회 악으로 치부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꺼치당이 메이저한 안티카페를 여러 과시키며 그들의 규모나 결속력이 줄어들었음을 체감하는 이들이 많았죠. 비록 현재를 보면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일화는 안티팬 문화로 봉사를 했던 사회의 사이다를 선사했으며 빅녀력 꼰대기가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정도로 유례없는 대사건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꺼치당 안티카페 토벌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꺼치 저 무과금이에요. 이때의 행적을 되게 창피해 한다고 하네요. 회사 앞쪽다 느끼는 건데 한번 기깔짜이 시작한지 나도 이거 써. 이거 너무. 이거 진짜예요. 나 한 장의 사진으로 덜미 아이템 멜로디님도 재미있긴 한데 잡혔고 오늘 알아볼 것은 네카마가 적발되는 과정이 네카마 맞긴 한데 오늘은 사건을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할 거예요. 이번 사건은 네카마 유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정체를 파헤친 과정, 증거 색출 방식 등 네티즌 수사대에도 방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스케일이 존나 컸거든요. 7년 동안 가상의 여성을 연기하며 자신만의 설정 노름에 취해 있었지만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덜미가 잡혔고 이어 자신의 설정 노름들이 그대로 증거가 되어 밝혀진 그 충격적인 정체. 자, 네카마가 적발되는 과정에 대해 아주 낱낱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이상, 온라인 기준으로 꽤 고연령층의 이용자가 대다수인 클리앙이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에 2011년 4월 무릎 꿇고 손내 라는 유저가 이런 글을 작성하죠. 컴 하는데 여동생이 옆에서 뻘쩍거리네요. 전문지라더니 자기도 클리앙 가입한다고 비켜보라네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고딩은 여기 출입 금지라고. What the fuck? 야, 무릎 꿇고 손 내기 싫으면 지랄 말고 다시 불러와. 그리고 약 보름 뒤 훈녀지용이라는 유저가 첫 글을 작성하죠. 아, 지용은 GD가 아니라 훈녀지용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내용이 어땠냐면 우왕 드디어 반갑습니다. 막내 인사드려 효 크크크크 오빠 언니들 반가워 효 씨발 이 단계 여고생 말투? 어차피 이번 편 주제가 스포인 거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봐서 여고생 말투예요. 그래서 막걸리 냄새 존나 나는구만. 옛날이라서 지금이랑 말투가 차이 나는 게 아닐까요? 10년 전 글인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연기한 여고생이 설정상 저랑 동갑이란 말이죠. 그럼 저 고딩 시절이란 건데 옛날 맞네요. 거짓이고요. 아무튼 저 고딩 때 여자애들 말투라 하면 뭐 남친이 음슴으로 음슴체 쓰 뭐 이런 거나 간혹 커뮤질 많이 하는 애들은 기체 쓰고 그랬기. 막내 인사드려 효 반가워 효 이따 말 같지도 않은 애교체는 안 썼다고. 다른 글까지 보면 진짜 가거리입니다. 훈녀 지용 수능 봅니다 용 유유 힝 물결표 피나트. 안녕하세요. 저를 아는 언니 오빠 그리고 동상들 헤헤 저도 이제 소녀에서 숙녀가 될 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전 그럼 한우 좀 씹고 오실게요. 후후후. 작은 오빠가 고딩 애들 세워놓고 야 임마 존만한 새끼들은 담배 안 꺼? 좀 너무할 정도로 그래서 뼈의정국 냄새가 나죠. 개어색한 애교체는 일단 제낀다 쳐도 동생, 한우 씹고 온다, 애덜과 같은 올드한 단어들 존만한을 굳이 조만한으로 바꾸고 굳이 욕을 초성으로 적은 디테일 그리고 너무나도 적절하게 배치된 물결표들과 이게 킹받은 물음표는 뭐야? 몰루야? 암튼 뭔가 딱 아재가 상상하는 여고생 말투 같은 느낌? 정말 짓다 못해 독할 정도로 구수한 아재 내음이 가득한 글입니다.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이 정도면 바로 들켰겠네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앞에서 말했죠. 7년을 연기했다고. 바꿔 말하면 7년간 덜미 안 잡히고 활동했다는 겁니다. 헐 이걸 어떻게 안 들키? 클리앙이 비교적 인터넷 문화에 익숙치 않은 장년층이 대다수인 점 또 지금과 달리 당시엔 굵직한 사건이 적어 네카마에 대한 경계가 없다시피 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고요. 혼녀지용이 친복질 개빡세게 해서 네임드 유저였거든요. 원래 남초 사이트에서 여자 네임드 잘못 건들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까닭에 무려 7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진상이 밝혀진 이후에 워낙 의심이 되어 진작에 차단을 박았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훈녀지용 아이디 뒤에 숨었던 아재는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7년간 연기했던 캐릭터를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훈녀지용은 7년간 정말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약 1600번의
기부회의를 했고 2,000개의 글을 작성했고 2만 개의 댓글을 달았죠. 자, 이 양반이 설정한 훈녀지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는 뭐 잘 몰랐지만 알고 보니 우리 집은 20억도 넘는 90평짜리 반포자리 하고 있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하와와 금수저 아가씨였고요. 이대를 다니며 과대표도 하고 동아리도 가입하는 등 아주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 한 명의 언니와 3명의 오빠가 있는데 언니도 아주 우아한 사람이고 오빠들도 신사의 품격에나 나올 법한 젠틀하고 서빗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얼굴을 가리며 인증한 사진에선 아주 가련한 느낌도 낭낭했고요. 근데 그 와중에 깻모애를 좀 풍기려 했는지 취미나 식성이 각별했습니다. 가족끼리 내기 자유투를 할 만큼 농구에도 관심이 있고 직관을 갈 만큼 야구 그리고 배구에도 관심이 있고 축구는 EPL도 좋아하지만 K리그엔 진짜 환장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반포에서 부천까지 뚫기도 하고 오빠들과 함께 월요일 아침 8시부터 당구를 치기도 했죠. 왜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냐? 어머님이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주말 새벽 5시부터 운동을 시키신답니다. 아침으로 항상 국밥을 사주시고요. 12시에도 점심 겸 한 잔씩 하고 그럽디다. 식사 얘기 나온 김에 말해보자면 이 양반은 국밥을 아주 종류별로 먹고요. 소주도 한 번 깐다 싶으면 인당 2병씩 조집니다. 이외에도 대형 면허도 한 방에 합격하여 수동 운전을 하는 모습을 직접 찍어 올리기도 했죠. 자, 물론 운동 좋아하는 걸로, 국밥 좋아하는 걸로, 술 잘 먹는 걸로, 대형 면허 성별이 없어. 걸로 성별 유추하는 건 이제 좀 올드한 시대가 됐죠. 제 주위에도 그런 애들 하나 정도는 있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다 한다고? 학교 생활도 활발히 하면서 해외 축구, 국내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자전거, 운동 끝나면 매번 종류별로 국밥, 소주 2병씩 1종 대형까지 한 번 했다는 그런 20대 여자. 아니 그런 20대 청년이란 건 거의 유니콘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로우가 어디 아재랑 심장 바꾸는 수준이야. 그리고 주말마다 주기적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뜨끈한 국밥 조지고 12시에 다시 점심 겸 한 잔 조진다? 이거 조기 축구의 스케줄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직접 찍은 이 국밥 사진들의 구도가 좀 그 특유의 아재 분위기가 솔솔 피어오르죠. 자, 이렇게만 보면 대체 이딴 거에 왜 속냐 싶으시겠지만 알아두셔야 할 게 여러분들이야 제가 정리해서 한 번에 알려드리고 있는 거지만 당시 유저들은 7년에 걸쳐 아주 파편적으로 정보들을 들었으니 그 정보가 받아들여지는 거부감이 현저하게 낮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혼녀지용은 7년에 걸쳐서 끔찍한 사건들도 인증했는데요. 13년엔 고3 수능 인증, 14년엔 고등학교 사진 인증, 같은 해엔 이화여대 입학식 인증, 16년엔 이대 총시위에 참여했다는 글, 17년엔 지프차를 샀다는 글, 같은 해에는 다쳐서 입원했다는 글 등등 혼녀지용 캐릭터에 맞춰 그녀의 성장 과정을 하나씩 적어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혼녀지용 캐릭터를 7년에 걸쳐 조금씩 완성해 나가던 하지만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면 눈앞의 디테일을 챙기려다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주작 상황 예시 들겠다고 대화 다 짜놓고 투썸 GT를 수복 가서 썼다는 실수를 한 어떤 병신 유튜버처럼 말이죠. 그게 나야. 훈녀지용도 딱 이렇게 걸렸습니다. 2018년 7월 30일 훈녀지용은 오늘은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어 볼까 고민하다가 차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로 합니다. 예전에 찌뿌차 샀다는 글을 사고 사진을 찾아야겠죠. 근데 한국에서 찌뿌차가 그리 흔한 게 아닙니다. 해서 열심히 서칭하던 중 아주 적절한 사진을 발견했고 냅다 사진을 가져다 이런 글을 적었죠. 앞에 차 있어서 서 있는데 저 아저씨가 쿵 마트 장 보러 나갔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오늘도 성공적으로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낸 훈녀지용. 하지만 이 사진은 추적의 시발점이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사진입니다. 자, 3초 드릴게요. 이 사진에서 이상한 점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야! 자, 정답은 사고낸 아저씨의 옷차림입니다. 이게 뭐 어때서요? 이상하긴 하네. 누가